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임대차 신고하는 거 있죠. 임대차 신고할 때 보증금이 얼마 이상이거나 6천만 원. 제가 저번 주에 아무리 생각해도 말을 잘못한 것 같아요. 6천만 원 이상이 아니고 초과입니다. 6천만 원 초과하거나 우리 구분해야 되는 게 자금조달계획 입주계획 신고하는 것은 주택으로서 얼마 이상일 때,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자금조달계획 입주계획 신고하는 거 있죠. 그게 주택이죠. 그죠? 얼마 이상일 때 6억은 그거는 이상일 때예요. 6억은 이상일 때. 그런데 임대차 신고할 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번 주에 말을 잘못한 것 같아요. 6천만 원 이상이 아니고 6천만 원 초과입니다. 월세가 30만 원 초과예요. 자, 그거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고, 또 하나가 교재 189페이지 한번 볼게요. (189페이지에) 거기에 위에 문제 9번에 시엇 한번 볼게요. 시엇. 기업공개사로서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 광고했다. 한마디로 과장 광고했다 이거예요. 이거 제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한 것 같아요. 100만 원 이하가 아니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아서 수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24페이지 토지거래 허가 문제 볼게요. 자, 224페이지 2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도지사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재지정하려면 시도 도시계획의 심의 전에 미리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심의를 거치고 의견을 듣습니까? 의견을 듣고 심의를 거칩니까? 의견을 듣고 심의를 거친다. 그러니까 심의 전에 의견을 듣는다. 맞죠?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한 시도지사는 5일 이내 지정기간, 토지 소재지, 지형도, 면제된 토지 등을 공고하고 국장 시군구청장에 통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공고하는 겁니다. 시군구청장에 공고했죠. 공고하면은 시군구청이 이제 지정을 공고하는 것은 지체 없이 공고합니다. 공고한 날로부터 5일이 지나면은 효력이 발생하죠. 3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통지를 받은 시군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15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 내용을 7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공고 기억이니까 며칠 이상? 7일 이상 열람하는 게 15일이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7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7일이 아니고 5일이죠. 물론 이 공고는 지정권자가 지정 공고한 날이지 시군구청장이 공고한 날 아니죠. 5번에 시군구청장으로부터 받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해제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지정을 반드시 해제할 필요는 없다.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 또는 해제 요청을 받았는데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은 해제하여야 한다 이러죠. 국민생활의 불편을 없애야 돼요. 해제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제하여야 한답니다. 밑에 3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장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는 지역에 대해서 7년의 기간을 정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지정기간은 최고가 몇 년이에요? 5년이죠. 물론 5년이 아니고 5년 이내가 맞죠. 2번 시도지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시도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 인접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런 건 없죠. 그냥 심의만 거치지 인접시도지사 의견을 듣는 것도 없고 시도 의회 의견을 듣는 내용도 없습니다. 3번 시도지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한 때는 이를 공고하고 공고 내용을 국장 그리고 시군구청장에게 통지해야 된다. 이건 맞네요.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3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3일이라고 틀리게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5일 하면은 주로 틀리게 나오면 15일이라고 나올 거예요. 5하고 10하고 구분하는데 15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5일이 지나면은 효력이 발생하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에서 주거지역의 경우는 6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허가가 면제된다. 주거지역의 제일 위에 있죠. 요간의 숫자 얼마요? 180이죠. 자, 넘어가서 5번 해볼게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지금 토지의 면적은 3,300제곱미터다. 3,300제곱미터다. 그는 어느 지역이든지 안 받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그죠? 자, 1번에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그 구역에서 농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허가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허가 받고 몇 년 동안 세야 된다? 2년이죠. 이건 허가 받고 국세 체납 처분에 따라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국세 체납 처분에 따라서 토지를 취득한다. 이거 투기하는 거 아니죠. 허가 받는 거 아니고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라 택지를 공급한다. 무슨 법에 의해서 하는 것,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투기하는 것 아니다. 이거 허가 안 받아도 되죠.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따라 일반 경쟁 입찰로 처분하는 공유재산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그러면은 경쟁 입찰로 합니다. 이거 투기 됩니까 안 됩니까? 경매는 마찬가지죠. 허가 안 받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용한다. 이거 투기하는 거 아니죠. 허가 안 받죠. 자, 오른쪽에 7번 해볼게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권자는 지정 당시 기준 면적의 10% 이상 300% 이하 범위에서 따로 정해서 공고할 수 있다. 원래 숫자에서 10% 이상 300% 이하로 별도로 할 수 있다. 맞고요. 자, 1단의 토지 이용을 위해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1년 이내 1단의 토지 일부에 대해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그 1단의 토지 전체로 본다. 허가받아야 된다. 그죠? 물론 여기에서 1단의 토지는 꼭 1필지여야 된다 하는 규정은 없어요. 여러 필지라도 이용하는 목적이 똑같다면 1단의 토지로 봅니다. 3번에 허가구역 지정 당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허가구역 지정 후 공유지분으로 거래되는 경우 최초의 거래는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거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물론 공유지분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초의 거래는 전체로 봐가지고 허가받아야 되죠. 토지거래 계약 당사자의 한쪽이 국가 등인 경우 그 기관의 장이 시군구청장과 협의할 수 있고 협의가 성립된 때는 그 토지거래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거 협의가 됐다 하더라도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틀리게 나온 적도 있었어요. 협의가 성립되면은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러죠. 농업인이 수용된 농지의 대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체 농지의 가액이 종전의 토지 가액 이상이어도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거보다 높으면은 허가 안 해줍니다. 그 금액 내로만 취득할 때 허가를 해줍니다. 대체되는 토지 취득했다. 적어도 몇 년 세야 된다? 대토니까 2년이죠. 자, 넘어가서 8번 볼게요. 갑은 A도 B군에 토지 110제곱미터를 소유한 자로서 관할 A 도지사는 갑의 토지 전부가 포함된 녹지지역 일대를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A 도지사는 허가를 유효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 자, 1번 갑은 자신의 토지 전부에 대해서 대가를 받고 지상권 설정하려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대가를 받고 지상권 설정하는 것도 허가 대상이죠. 그죠? 그런데 지금 110제곱미터인데 녹지지역에 있습니다. 녹지는 얼마 밑으로는 안 받아도 된다? 100이죠. 그러면은 110제곱미터는 허가를 받아야 되죠. 이번에 갑의 토지가 농지라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 농지법에 따른 농취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토지거래 허가의 주목적이 투기 방지고 농취증을 받는다. 농사 짓겠다. 다른 말로 투기 안 하겠다. 목적을 이미 달성했으니까 토지거래 허가 받았다. 농취증 안 받아도 되죠. 받은 것으로 본다. 3번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을이
그 허가구역에서 농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갑의 토지 전부를 임의 매수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농업인이 농사 짓는다. 토지거래 허가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도 됩니까? 받아야 되죠. 토지거래 허가 받고 2년 동안 세야 되죠. 그럼 이거는 허가 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허가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몇 년 나오는 거 그거는 허가 받아야 된다. 다른 말로 허가 해줘야 된다. 이렇게도 생각하시면 돼요. 4번에 병이 자기의 거주용 주택 용지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갑의 토지 전부를 임의 매수하는 경우 해당 토지 거래 허가의 신청에 대해서 비군수는 허가해야 된다. 거주용 몇 년 세야 돼요? 2년. 허가 받고 2년 세야 된다. 허가 받아야 되죠. 다른 말로 허가 해줘야 된다. 이래 보시면 돼요. 토지거래 허가 신청에 대해서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경우 갑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군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요거 1개월 맞죠? 누구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시군구청장에. 대신에 매수하기로는 누가 해야 된다? 국가 등 시군구청이 하는 것은 아니죠. 밑에 9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기업공개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서 거래를 중개한 경우 토지거래 허가 신청은 기업공개사가 해야 된다. 토지거래 허가에서는 절대 기업공개사 안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 공동으로 허가 신청해야 되죠.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 신청서에 토지 이용계획,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를 첨부해서 제출한다. 토지거래 허가의 목적이 투기 방지니까 자금 조달 계획 들어가겠죠. 그죠? 이용 계획 뭐로서 서겠다 해야지 몇 년 동안 선다. 이게 나올 거예요. 맞고 시도지사는 토지거래 허가구를 지정한 때는 허가 신청은 시도지사에게 해야 된다. 지정권자는 시도지사를 하더라도 허가 신청은 누구에게? 허가권자인 시군구청장이 해야 되죠. 4번에 허가관청은 허가 신청에 대해서 10일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 처리기간은 며칠이에요? 15일이죠. 처리기간에 허가증의 발급 또는 불허가 처분 사유에 통지가 없거나 선매협의 사실에 통지가 없는 때는 그 기간이 끝난 날에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끝난 날이 아니고 끝난 날의 다음 날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죠. 자, 넘어가서 11번 해볼게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허가증을 발급한 경우 허가관청은 대상 토지의 소재지, 지분 지목 및 이용 목적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있다 하는 것만 보시면 되고 틀리게 나올 건 없어요. 토지거래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시군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요거는 15일 아니죠. 15일이 나오는 게 3개라 그랬죠. 첫 번째가 처리기간, 공고열람할 때 열람, 그 다음에 허가 조건을 선매하는 조건을 통지하는 것, 나머지는 전부 다 1개월이죠. 1개월 이내 권리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3번 농지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 농지법 규정에 의한 농지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허가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부동산 등의 특별조치법에서 계약의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허가받았다. 투기방지죠. 검인의 목적도 투기방지예요. 그러면 허가받았다. 검인 별도로 안 받아도 되죠.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시군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개월. 그리고 이의 신청하면은 시군구청장은 시군구 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통지하죠. 그러면 불허가 처분했다고 통지를 했다. 통지받은 날로부터 얼마 이내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개월 이내입니다. 자, 12번에 4번 한번 볼게요. 매수자가 매수 청구했을 때 매수자의 매수 가격은 예산의 범위에서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매수할 때는 무슨 가격으로 한다? 아까 선매할 때는 시가로 감정 가격이죠. 매수 청구하고 매수할 때는 무슨 가격으로?
공시지가를 합니다. 물론 허가 신청에서 적용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낮은 가격으로 할 수 있다. 5번에 매수 청구 대상이 되는 권리는 소유권뿐만이 아니고 지상권도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매수 청구는 이 지문은 보지 마세요. 법에서는 소유권이다 지상권이다 안 나오는데 매수를 청구한다는 말은 소유권입니까 지상권입니까? 이거는 소유권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지문이 조금 지상권에 안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14번에 3번 한번 볼게요. 13번에 3번 허가받지 않고 토지계약을 체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니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분의 30 이하의 벌금이에요. 아, 3년이 아니고 2년이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분의 30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한 페이지 넘어가서 16번 보겠습니다. 16번 보기 전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A가 B에게 땅 파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B가 C에게 땅 파는 계약을 체결했다. 3자 간 합의가 있었어요. A가 C에게 중간 생략 등기로 넘어갔습니다. 이거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이거는 유효죠, 그죠? 유효인데 투기 대상이면은 무효입니다.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중간 생략 등기 방법으로 3자가 합의해서 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자, 계약을 체결할 때는 허가구역이었어요. 등기 신청할 때는 허가장 첨부해야 되죠. 등기 신청할 때 재지정이 안 됐습니다. 허가구역 아닙니다. 그럼 이럴 때는 허가장 첨부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자, 지금 등기 신청할 때 허가구역이 아니죠. 그러면 등기소장은 허가해 줄 때 등기 필정 첨부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허가구역 아니죠, 그죠? 그럼 허가증 첨부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계약 체결할 때는 허가구역이라 하더라도 등기 신청할 때 재지정이 없었다. 그러면은 허가증 첨부 안 합니다. 그럼 거꾸로 계약을 체결할 때는 허가구역이 아니었어요. 등기 신청할 때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럴 때는 허가증 첨부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토지거래 허가는 계약 체결하기 전에 받죠. 계약 체결하기 전에는 허가구역 아니었죠. 허가증 첨부할 수가 없죠. 이때도 허가증 첨부 안 해도 돼요. 자, 16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 토지의 이용 의무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시군구청장은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문서로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일정한 기간, 상당한 기간, 3개월이라고 3개월 이거 틀리게 한번 나왔다 그러죠. 시군구청장은 이행명령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격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이행강정을 부과할 수 있다. 토지거래 허가가 제일 중요하다. 첫 번째 봐야 되니까 1이죠. 100분의 얼마? 100분의 10 이내입니다. 3번 이행강제금은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부가징수할 수 있다. 1년에 한 번 맞죠, 그죠? 물론 이행 의무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없다. 4번에 나오네요. 시군구청장은 법령이 정하는 이용 의무 기간이 지난 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맞고, 이행강제금 부과 시 토지 취득가격은 실제 거래 가격으로 하되 실제 거래 가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발표된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실제 가격으로 한다. 이행강제금 하나 받으시고, 오른쪽에 17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행명령은 구두 또는 문서로 해야 되고 이행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해야 된다. 우리 사회생활 할 때 법에서 구두로 한다 이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거 없죠. 그죠? 전부 다 문서로 해야 돼요.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해서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은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방치해서요. 100분의 빵이니까 100분의 10 맞죠? 3번에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부과 처분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된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누가 합니까? 허가권자가 허가받은 목적으로 이용을 안 하면은 이행강제금 부과하죠. 그럼 그럴 때 이의 제기는 누가 해야 돼요? 당연히 허가권자 시군구청이 해야죠. 시군구청장이 이의 제기하는데 요거는 얼마 이내입니까? 다른 거는 전부 다 1개월인데 이행강제금에 따른 이 신청은 30일 이내죠. 요거 14일 우리 공부하는 데서 14일 뭐 할 때 한번 나와요. 제한국 공부하는 데서 14일 딱 한 번 나옵니다. 자,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등록을 신청합니다. 등록 신청하면은 등록관청에 등록해줘야 되죠. 등록하고 며칠 이내 문서로 통지한다. 공문해야 하는 것 7일이죠. 그러면은 공인중개사법에서 등록관청이 나오는 것은 매수현장 대리할 때는 전부 다가 지방법원의 장으로 들어가죠. 그죠? 그럼 우리나라의 시군구청장하고 지방법원의 장하고 어느 사람이 숫자가 훨씬 많습니까? 시군구청이 훨씬 많죠. 다르게 표현하면은 한 명의 시군구청장, 한 명의 지방법원의 장 해야 되는 업무는 누가 더 많다? 지방법원의 장이 해야 되는 업무가 훨씬 많죠. 매수인여 대리 등록 신청한다. 7일 이내에 등록해라. 일이 많아서 못합니다. 그래서 그거 2배로 뛰어가지고 매수인장 대리 등록했을 때는 14일 이내 등록합니다. 그거 딱 한 번 나와요. 자, 4번에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며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징수할 수 없다? 말도 안 되죠. 징수해야 되죠. 요 질문 말도 안 되는데 이게 자주 나와요. 5번에 최초의 이행 의무 위반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1년에 한 번은 맞죠. 그런데 최초 이행 의무 위반이 있은 날은 시군구청장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그죠? 그러나 이거는 말도 안 되죠. 무슨 날로부터? 이행 명령이 있은 날로부터. 명령이 있은 날로. 그래 시군구청이 알죠. 자, 넘어가서 20번 볼게요. 20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선매와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시군구청장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공익사업용 토지 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 공공기관 등이 매수를 원하는 경우 선매제를 제정해서 그 토지를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맞고요. 선매자의 지정 통지는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 별도로 말 안 하는 건 전부 다 1개월 맞죠? 선매제로 지정된 자는 그 지정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 선매협의를 해야 되고 1개월 이내 토지 소유자와 선매협의를 완료해야 된다. 선매협의도 전부 다 얼마 이내? 전부 다 1개월 이내. 대신에 여기에서 15일 하는 거 딱 하나 있죠. 선매 조건을 통지하는 것. 요것만 15일. 나머지는 전부 다 1개월입니다. 선매 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지가가 아니고 감정 가격이네요. 선매 가격은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감정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허가 신청에 적힌 가격으로 할 수 있다 이렇죠. 그 다음에 시군구청장은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해야 된다. 절대 불허가 처분해야 된다 아니죠. 그죠? 그런데 원래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은 며칠 이내 해야 됩니까?
원래는 15일 이내 해야 되죠. 그런데 선매해가지고 선매해가지고 협의가 안 됐을 때 그 전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죠? 그리고 또 15일 지날 필요는 없죠. 그럴 때는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해야 됩니다. 자, 넘어가서 포상금 정리를 좀 하고 할게요. 자, 포상금에 그 바로 앞에 21번 한번 보고 갑시다. 굉장히 오래전에 나온 거예요. 기업공개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 토지 매매를 중개하면서 당사자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 매매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기 전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유동적 무효죠. 관할관청의 허가가 있기 전에는 매수인은 계약 내용에 따른 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 계약이 무효니까 대금 지급할 의무는 없다. 그죠? 허가 신청이 이르기 전에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일정한 손해를 배상하기라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 이거 계약법에 따른 계약의 내용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적용하지 말라는 법은 없죠. 이것도 효력이 있죠. 그죠? 매도인이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협력 의무의 이행을 서로서 구할 수 있다. 맞고, 이 매매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때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은 민법에서 나올 거예요. 저번 주에 다른 학원에 누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계약, 뭐를 사기로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뭐를 사기로 가계약금을 300만 원 지급을 했대요. 가계약금을 300만 원 지급을 하고, 제가 계약을, 이거 안 사야 되겠다. 안 사야 되겠다. 그럼 가계약금 지급한 거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을 수 없죠. 그죠? 그 학원의 원장님에게 이거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못 받지. 300만 원 아깝죠. 옆에 제가 있었어요. 이거 못 받습니까? 당연히 못 받죠. 제가 뭘 했냐면은 받을 수도 있다.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실무에 들어가면 가계약금이라는 게 굉장히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다. 받으면은 내한테 10% 달라 그랬어요. 웃으면서 준대요. 주진 안 하겠죠. 그죠?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동산 산다고 가계약금을 300만 원 줬어요. 이거 내가 안 사겠다고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몇 년 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친구들하고 뭐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집이 많아요. 집도 많고 뭐 땅도 많고 집을 하나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술 마실 때인가 제가 그 집은 앞으로 조금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올랐죠. 그 전이었어요. 이건 앞으로 조금 오를 만한 게 있으니까 팔더라고요. 이거는 팔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고 한참 지났습니다.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계약금을 그도 300만 원을 지급을 했대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팔면 안 되겠다. 팔면 안 되겠다. 그러면 안 팔랍니다. 이러니까 상대방의 중개사무소에서 300만 원 내고 또 300만 원을 더 내라.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죠. 그죠? 그럼 300만 원 손해보죠. 그 친구가 굉장히 땡땡 묻힙니다. 손해보는 거 이건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지금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혹시 하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거 300만 원 지급해야 되느냐. 제가 안 해도 된다 그랬어요. 기가 번쩍 뛰죠. 이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가계약금이 계약금의 일부로 보느냐, 가계약금이 정상적으로 계약금의 일부로 보느냐 하는 것은 명확한 판례가 있어요. 가계약금 지급할 때 계약을 언제 체결하겠다. 그리고 잔금 지급 언제 하겠다. 물건 인도 언제 받겠다. 명확하게 나오면은 계약금의 일부로 봅니다. 그럼 포기하면은 2배를 줘야 되죠. 근데 그 이야기 했느냐? 그 이야기 안 했대요. 그러면은 2배 줄 필요가 없다. 이것만 돌려주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저쪽에서 기업공개사가 자꾸 2배 달라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뭐랬냐면은 그 사람들 전부 다 저한테 배운 사람인데 잘못 배워서 그랬다. 받으려면 소송해라. 판례가 명확하게 있으니까 소송해도 안 줘도 된다. 지금 안 해도 돼요. 자,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면은 이제 계약금의 일부로서 명확하게 됐어요. 계약을 포기했죠. 그러면 받은 거 300만 원 줘야 되죠. 추가로 얼마 줘야 됩니까? 추가로 300만 원 주는 거 아닙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거래금액이 3억 원이에요. 그럼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10% 지급하죠. 3천만 원이죠. 계약금의 100을 줘야 돼요. 받은 거 300만 원 주고 물어줘야 되는 거 3천만 원을 물어줘야 돼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알면은 손해 안 봅니다. 모르면 손해 보죠. 그러면 상대방에서 내가 계약을 체결했는데 가계약금을 줬어요. 그럼 상대방에서 집값이 많이 오른다. 뭐 정확하게 이야기가 됐어요. 그럼 300만 원만 주면은 이 사람 손해 안 보겠다. 내가 300만 원 줬다. 300만 원 받고 300만 원 받는 게 아니고 얼마 받아요?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해됩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실무적으로는 중요하겠죠. 그죠? 저건 어떻게 될까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죠. 계약갱신 요구권 1회원에서 계약갱신 요구할 때 차임 증액은 얼마까지 할 수 있다? 5%까지만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계약갱신 요구할 때 5% 할 수 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최근에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죠. 그러면 지금 전세를 내는데 보증금이 한 4억 정도 됩니다. 그럼 이게 2년 전에는 한 2억 정도 됐어요. 뭐 1억 5천이나. 그러면은 1억에 전세를 2년 전에 했어요. 지금 내면은 4억 원입니다. 그럼 집주인은 계약갱신 요구 받는 게 좋습니까? 안 받는 게 좋습니까? 안 받는 게 좋죠. 그죠? 근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5%만 올리면 되죠. 계약갱신 요구해가지고. 근데 집주인은 좀 더 달라 할 수는 있죠. 더 달라 할 수는 있죠. 그죠? 계약갱신 요구를 하는데 그 임차인도 조금 지금 상황을 고려하면 조금 더 올려줄 수도 있죠. 그러면 조금 더 올려주세요. 한 10% 정도를 지급했습니다. 10% 정도를 지급했다. 그럼 이거를 두 개로 보세요. 이게 계약갱신 요구에 의해 가지고 하면은 10% 받기는 받았죠. 그죠? 10% 받기는 받았는데 다음에 계약갱신 요구할 수 없죠. 그런데 이 10%를 주면서 최초의 계약을 새로 하는 거로 보게 되면은 계약갱신 요건이 한 번 더 남았죠. 그래서 재계약을 할 때는 이게 새로 계약을 체결하는 건지 계약갱신 요구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 건지 반드시 적어놔야 돼요. 그런 말이 없으면은 너는 계약갱신 요구 한 적 없다. 나중에 다시 1회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항변할 수도 있죠. 그런 것들 중간에 기업공개사가 처리를 잘해야 돼요. 자, 포상금 정리 좀 할게요. 자, 포상금은 공인중개사법의 포상금하고 기본적인 개념은 똑같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포상금 지급하려면은 포상금 지급해야 되는 돈을 받아야 되죠. 형벌의 대상이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돈 받는 것은 오로지 과태료밖에 없습니다. 과태료밖에 없다. 그 다음에 외국인 특례규정에서는 포상금 대상이 없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에서는 조금 이따 별도로 할게요. 그럼 이 과태료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죠.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가 있고 그 다음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래 있는데 포상금 대상이 되는 것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임대차와 관련된 거, 임대차 신고 안 했다, 거짓으로 신고했다. 요거 포상금, 임대차 신고하면서 요거 포상금 들어갔어요. 자, 3천만 원 이하가 3개가 있죠.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거래지에서 교란 행위에 들어가는 부당하는 거 똑같은 내용인데 더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계약이 체결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를 했다. 계약이 해제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했다. 자, 요거 3천만 원 이하인데 하나 더 있죠. 그죠? 자, 신고받은 시군구청장은 내용이 누락되면 보완해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거래 대금 지급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라. 또 다른 서류를 제출해라. 다른 조치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거기에서 거래 대금 지급을 증명하는 서류.
요거 제출해라 했는데 제출 안 했다. 다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자, 요래 있는데 여기 3천만 원이에요. 자, 100분의 5, 500만 원이냐 구분하는 게 요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요거 100분의 5 되기 전에는 취득세 몇 배 이하래서요? 취득세 3배 이하다. 3배니까 하나, 둘, 셋. 거짓 신고했을 때만 신고 의무자가 거짓 신고했던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 신고했던 거짓 신고했을 때만 100분의 5 나머지는 전부 다 500만 원의 과태료죠. 그러면은 거래 당사자가 기업공개사로 하여금 거짓 신고를 하도록 요구를 했다. 얼마 이하입니까? 거짓 신고한 건 아니죠. 이거는 500만 원의 과태료죠. 포상금은 요거 임대차와 관련되는 거하고 한마디로 포상금 지급하는 것은 위반 행위가 제일 큰 거 지급한다. 위반 행위가 작은 거 포상금 지급한다. 큰 거 3천만 원 이하 요거 들어갑니다. 요거 들어가고 요거 들어가는데 이건 안 들어갑니다. 이거 왜 안 들어가느냐면은 공무원이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를 제출해라 했어요. 근데 안 하더라. 공무원은 해라 했는데 안 하더라. 알죠? 근데 그 사람을 신고했다. 보상금 지급한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요거는 빠집니다. 요거 빠지는 대신에 뭐가 들어갔냐면은 거짓 신고 중에서 제일 큰 거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했다.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했다. 요게 들어갑니다. 그냥 포상금 대상이 되는 거는 3천만 원 이하에서 요거 두 개, 100분의 5 중에서 요거 하나. 그럼 100만 원의 과태료 포상금 주는데 포상금은 얼마를 지급하느냐면은 과태료의 20%입니다. 자, 과태료 20%인데 전체적으로 보세요. 틀리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최고가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보면은 3천만 원 이하에서 20%면 600만 원밖에 안 되죠. 이거는 최고가 1,000만 원이다. 말이 들어갈 수가 없겠죠. 요거만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했을 때 과태료 20%인데 최고가 1,000만 원이에요. 자, 과태료 20% 제공한다. 최고가 1,000만 원이다. 자,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에서는 돈 나오는 게 두 개가 있어요. 허가 안 받고 계약을 체결했다. 허가 안 받고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분의 30 이하의 벌금이죠. 그죠? 돈 나오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또 돈 나오는 게 이행강제금 있죠. 이행강제금 부과했다. 그러면은 자, 이걸 지급하는데 이 포상금은 요거 이 사람은 신고를 했다고 포상금 다 지급하는 게 아니고 돈이 나와야 되니까 과태료 부과했어야 과태료를 부과해야 포상금 지급합니다. 과태료를 부과해야. 그다음에 요거는 판사 앞에 세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 마찬가지로 공소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경우에 한해서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은 이행강제금 그냥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행을 안 한다고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없죠. 이행강제금 부과하기 전에 뭐 해야 된다? 이행명령을 내려야 되죠. 그죠? 이거는 이행명령을 내렸을 때 포상금 지급합니다. 물론 요거는 포상금은 공개사법과 마찬가지로 포상금은 한 건당 50만 원입니다. 자, 요 내용이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한 법률에서 포상금인데 공인중개사법의 포상금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한 포상금 비교되는 것은 반드시 보셔야 돼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에서 포상금은 형벌이 대상이 되죠. 벌금 받아가지고 국고로 들어갑니다. 포상금 지급은 등록같이 해야죠. 돈은 국고로 들어가고 등록같이 포상금 지급한다. 말이야 맞죠? 그죠? 그래서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는 과태료 받아가지고 20% 지급합니다. 돈 받아가지고 남습니까? 모자랍니까? 돈이 남죠. 남는데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에서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한다. 절대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들어가면 안 돼요. 자, 또 하나가 공인중개사법에서 포상금을 먼저 했죠.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첫 번째에서니까 1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에서는 두 번째에서니까 2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일단 이거 구분하시고 요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공인중개사법에서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았어요.
등록같이 마음대로 포상금 지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조회해야 되죠. 그래서 공소제기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했으면은 지급을 결정하고 지급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한 법률에서는 과태료는 신고관청이 과태료 부과하죠. 다른데 뭐 했는가 안 했는가 확인할 거 없죠. 여기에서는 공소제기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하면은 허가관청에 통보를 해라고 했어요. 다른 데 확인할 거 없습니다. 이행명령은 허가관청이 부과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데 확인할 게 없으니까 포상금 신청서 접수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공개서법에서는 지급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는 신청서 접수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이거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포상금 신청하더라도 이거 하더라도 지급 안 하는 게 있어요. 이거 하기 전에 잠시 제가 생각이 나서 먼저 말씀드리고 갈게요. 우리 그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소개 중매 종가 신고하죠. 법인 말고 나머지는 6억 원 이상이거나 또는 조정 대상 지역이나 또는 투기 과열 지구에서는 자금 조달 계획 등을 신고하죠. 그죠? 자, 기본적으로 주택만이죠. 얼마 이상일 때 6억 원 이상이거나 자금, 그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에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신고하는 거 맞죠?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나눠드린 그 암기하는 표이죠. 거기는 이 법이 바뀌기 전에 만들어진 거라서 투기 과열 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아마 3억 원 이상일 때라고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때는 3억 원 이상 금액에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걸 물어봐서 이제 여기에 만들고 내드리고 난 뒤에 바뀐 거라서 3억 원은 안 들어갑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에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들어갑니다. 자, 다시 여기에 들어가 가지고 신고를 했는데 지급 안 한 사람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자기 직무하고 관련돼서 신고했다? 자기가 직무하고 관련된 월급을 받아야지 포상금 받는 건 아니죠. 또 하나가 위반 행위에 관여한 사람이 신고했다. 포상금 지급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했다. 지급할 수가 없죠. 문제가 나왔을 때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했을 때 포상금은 국고로 기소한다. 신고관청이 돈 내가 국고로 들어간다? 말도 안 되죠. 그죠? 애당초 지급을 안 해요. 자, 포상금 236페이지에 1번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포상금 지급되는 신고 고발의 대상이 아닌 것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다. 이거 얼마 이하입니까?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까? 과태료입니까? 신고니까 과태료죠. 그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러니까 이게 공인중개사법에서 부당하는 거 똑같죠. 그죠? 거래지에서 그런 행위의 부당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여기에서는 신고니까 벌금을 줄 수가 없으니까 금액은 똑같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포상금 대상이 되고,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 받지 않고 토지거래 계약 대상 계약을 체결했다. 허가 안 받고 계약을 체결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분의 30 이하의 벌금. 토지거래 허가에서는 돈 나오는 것은 전부 다 포상금 대상이 돼요. 물론 이거는 50만 원이죠. 왜 1번은 과태료 3천만 원 이하죠. 과태료 금액의 몇 프로? 20%입니다. 3번에 신고 대상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계약을 거짓으로 신고했다. 얼마 이하입니까? 이거는 100만 원 이하죠. 100만 원 이하인데 포상금 대상이 되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포상금 대상이 되죠. 한 건당 50만 원이죠. 5번에 부동산 거래의 거짓 신고를 요구, 조장, 방조한 자 얼마 이하요? 이거는 거짓 신고한 건 아니죠. 500만 원 이하입니다. 500만 원 이하는 포상금 대상은 없죠. 그죠? 100분의 5 이하 중에서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했다. 이게 포상금 대상이 됩니다. 이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포상금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포상금은 그 지급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해야 된다.
지급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에서 나오죠. 여기는 두 번째에서니까 2개월이죠. 2개월도 지급 결정일로부터 2개월이 아니고 보상금 신청서 접수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이건 보상금의 시군구청장이 지급한다.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관련된 보상금의 신고 관청이, 토지거래 허가하고 관련된 보상금은 허가 관청이 똑같은 시군구청장입니다. 맞고, 보상금 지급에 드는 비용은 국고에서 100분의 50까지 보조할 수 있다. 아까 과태료 받아가지고 20%만 보상금 지급하죠. 그럼 과태료 받아가 지급하고 돈 남죠. 남는데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들어가면 안 되죠.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합니다. 리은의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제 신고를 한 자를 신고한 경우, 이거 3천만 원 이하죠. 과태료 부과 금액의 20%를 지급한다. 20%를 지급한다. 한도액은 1,000만 원이다. 그런데 법에서는 여기에서는 한도액은 1,000만 원이다. 안 들어갑니다. 이거 빼버리세요. 왜냐면은 최고가 3천만 원이죠. 3천만 원의 20%는 얼마입니까? 600만 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한도액은 1,000만 원이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래 하더라도 문제는 없는데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 여기에서 1,000만 원이다 이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가로 안에 한도액은 1,000만 원이다. 이거는 빼버리세요. 미음에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발견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해당 위반 행위에 관여한 자 또는 익명이나 강명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보상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고요. (3번에) 3번 한번 볼게요. 토지거래 허가 위반자에 대한 신고 보상금은 한 건당 500만 원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해야 된다. 한 건당 얼마? 공인중개사법 똑같죠? 50만 원이에요. 밑에 4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신고 보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상금의 지급에 대한 비용은 국고로 충당한다. 돈 주고 남으니까 국고에서 나오는 거 아니죠.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합니다. 해당 위반 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한 경우라도 신고 보상금을 지급해야 된다. 이건 지급하는 거 아니죠. 익명으로 고발해서 고발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 보상금을 국고로 환수한다. 신고 관청에서 나온 건데 국고로 환수한다 말이 안 되죠. 애당초 지급을 안 합니다. 부동산 등 거래 가격을 신고하지 않은 자를 수사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수사기관에 한 건 고발한 경우 1,500만 원의 신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쉬운 것부터 보세요. 여기에서는 1,500만 원 받는 경우는 없죠. 최고가 1,000만 원이죠. 그럼 일단 틀렸죠. 그죠? 그런데 부동산 거래 가격을 신고 안 했다? 이거는 거짓 신고한 거 아니죠. 부동산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했을 때, 이럴 때는 20%인데 최고가 1,000만 원. 그 신고 안 했다 하는 것은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5번에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으로부터 보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은 보상금을 받으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해서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게 제출해야 된다. 그건 당연히 맞고. 자, 여기까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 여기까지 보시고, 자, 여기까지 그죠.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 보셨고, 이제 중개 실무 들어가는데, 그 뒤에 중개 실무 말고 우리 저 앞에 가면은 89페이지에 중개계약, 요거 나중에 중개 실무에서 한다고 생략하고 넘어갔죠. 그죠? 요거는 조금 쉬다가 중개 실무 조금 쉬다가 볼게요.